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어떤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고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코스피를 좀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CPI 그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처음엔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수입 물가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 안 내릴 것 같고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의 핑계로 이걸 좀 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런 대로 방어가 된 모습이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했거든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하고 그 외 대부분 업종 매도하고, 뭐 동시호가에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정규 시장 중심으로 보면은 전기전자 이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양시장 시가총 1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일부 그렇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반면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을 해서 기존 강대 종목에서 자금이 나와서 덜 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코스닥은 그냥 알테오젠이 계속 혼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하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3200포인트 넘어가면 계속 매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7월 11일 이후에 3200 넘어가면 또는 그 근처 가면 결국에는 다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200 자체가 엄청난 단계라는 건 아닌데, 요거 다음이 바로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돌파하기 전에 뭔가 좀 호재거리는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단계고, 또 확인하고 싶은 또 걱정스러운 일정들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근처에서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러니까 종목을 좀 갈아타 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오늘 지수는 뭐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장중에 막 지수 보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805까지 빠졌었고, 제가 이제 805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제 주봉상 장기 이평선 어렵게 저항대 뚫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다시 되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근데 805에선 튕겨서 올라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중에 출렁거리면서 그렇다고 올라가진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져 있다라는 거는 좀 달라진 측면입니다. 이걸 뭐 양시장 ADR 비교해 보면 코스피는 약간 과열권에 주초에 들어가 있었고, 코스닥은 아직은 과열하고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과매도 쪽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쪽이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오늘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100개라서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의미 있게 강했다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신중했던 이유는 그 미국의 물가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CPI 결과는 괜찮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할 때 라벨을 찍히는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예상치대로 나오긴 했는데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용 가구 물가를 보면 지난달에 전월 대비 한 0.4%대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 1% 정도 올라갔거든요. 전달 대비. 갑자기 확 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입하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향후에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고 업자들이 못 버티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게 못 버티겠으니까 좀 가격 올릴게요, 이렇게 되고 있는 단계라서 관세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금리 못 내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 미국의 국채 금리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오늘 10년물이 4.5% 근처, 30년물은 5%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잘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적당한 선에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략 4.5% 근처로 가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 매수세인데 4.5 언저리 가면 외국인들이 좀 쉽게 매수를 못하는 그런 형태가 좀 반복됐잖아요. 이 구간을 보면 4.5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게 매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또 4.5 언저리 가다 보니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 4천억까지 팔았다가 뒷부분에 이제 매도를 대폭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국채금리 올라가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뉴스들을 보면 트럼프가 뭐 계속 관세 뉴스 해요. 막 그냥 이달 말쯤에 뭐 의약품 관세 부과한다, 그리고 반도체도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가스
사라. 근데 이제 저 가스가 일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파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사가 뭐 이런 느낌. 예. 뭐 대놓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가스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파는데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그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그것도 버텼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되게 못난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H20 수출이 재개되면서 이건 저사양 제품에 들어가는 HBM이니까 저거는 삼성전자가 담당하는 삼성전자도 만드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이게 또 지수의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권과 정부에서 뭔가 계속해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양책 같은 거를 계속 내놓죠. 이번에 이제 자사주 가지고 있으면 3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한다. 이런 어떤 개정안을 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다 이제 소각하는 게 아니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보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가 그동안 올라왔던 게 정부의 어떤 정책,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체질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 부분이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라서 뭐 추세가 바뀌었다, 뭐 다 반영된 거야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그 증권주가 빠졌는데, 이거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증권주가 오늘 빠지면서 그동안에 5일 동안 움직이고 있었던 저점을 다 깨버렸어요. 예, 다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들어왔던 자금 중에서 단타가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단타가 빠져나갔다면 저 위에서 어떻게든 조절이 됐을 텐데 저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내비뒀다라는 건 이전부터 매수해갖고 보유하고 있었던 중장기 자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금 중에 일부 나간 거죠. 뭐 일부 나간 거긴 한데, 어쨌든 기존 강세 종목군들, 처음엔 조방원, 조선방산원전에서 그 이제 최근에 강했던 게 증권주, 지주회사 이런 거였는데, 오늘 지주는 버텼습니다만 이제 증권주에서는 자금이 또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피크 쳤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음 선수 교체를 우리가 또 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소부장 쪽, 그러니까 뭐 그 어제 FST 이런 종들이 올라갔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유진테크, 이게 유진테크는 소부장 중에서는 가장 비슷하게 괜찮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와 일단 소부장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바이오는 뭐 오늘 특징적인 모습이 나온 건 아닌데, 그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 나오잖아요. 대법원. 현재로서는 뭐 1심, 2심 판결 그대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삼성그룹주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뭐 바이오에 집중한다, 아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또 뭐 삼성전자 지분 관련된 어떤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주요 어떤 삼성그룹주들도 이제 이후에 좀 흐름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대형주 보면 그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으면 7포인트 더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뭐 요즘은 그냥 알테오젠 장세죠. 신고가 막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번 주 계속 흐름을 이제 잡아나가는, 또 추세가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오늘 706개였어요. 근데 저 706개가 4월 7일인가 4월 9일인가 하여튼 4월 7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 종목 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관세 이제 땅 그 표 들고 나오고, 그때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나서 그때 미국의 어떤 당국자들이 우리 관세가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막 이런 메시지 쏟아내고 하면서 투매가 나왔던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가장 많은 하락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오늘 지수는 좀 덜 빠져가지고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은 오늘 좀 많이 물량을 매도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도 오늘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는데 1100 종목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낮긴 하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보통 하락 종목 수 1200개 넘어가면 투매라 그러고, 1100개 그러면은 되게 많이 빠진 날인데 오늘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시장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긴장을 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다. 뭐 미국 금리 때문에 빠졌어. 이렇게 볼 텐데 그런 것도 아니어서 오늘 보면 그냥 금리를 핑계로 그동안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매도 물량,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좀 포트폴리오 재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매도가 나왔고, 요게 오늘 시장을 좀 내리게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4천억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도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후 들어서는 매도 물량을 거의 다 걷어들이고 기관들이 그냥 다 던졌어요. 예. 기관들이 물량 주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은 사실상 기관이 주도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가 오늘 장중에 되게 많이 나왔다가 좀 줄이긴 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예, 뭐 그렇게 많이 2만 계약도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이후에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포함해 한 4,500억 원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강세 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 외에는 순매수 들어왔다고 해도 매수 규모가 애매해서 오늘은 그냥 반도체만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이제 매도 쪽은 자동차 있고 금융주가 좀 매도에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팔았고, 매수는 조선, 다음에 이제 방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융, 뭐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엔터나 미디어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매수 쪽의 종목수가 조금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오늘 알테오젠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전체 기관 매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역시 매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또 매도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은 약간 IT 계열, 예, 반도체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 숫자가 평소보다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뭐 이후 증시 요약을 해봐. 오늘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잘 나왔는데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도 어저께 불안하다라고 그 안에 세부 내역 가지고 하락했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있다라면 더 먼저 반영이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PPI 발표 이후에 우리는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과만 보면 되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 금리 가지고 차라리 미국 국채로 가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돼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은행주들 어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정점이 되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 오늘 우리나라 증권주 빠지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들어서 양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 그 지수를 방어해주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죠. 근데 다른 종목들까지 좀 퍼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코스닥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뭐 이쪽으로 매수가 이제 분산되긴 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뭐 엔터도 좋고 2차전지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하나 정도 거들면서 알테오젠이 조금 쉴 때 다른 대형주도 올라가고,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뭐 3일, 4일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연간 2자릿수 이상 하락한 다음 해에는 2000년대 이후는 다 막 올랐거든요. 오름폭도 되게 컸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낙폭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저 패턴대로면은 최소 30% 이상 올라가는 게 저 패턴대로 보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7만 7천 원 정도가 고비일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고 수급이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요 구도, 그러니까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지난주 특히 만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분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 세력이나 선물 옵션 세력들 이런 쪽에서 보면,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밑으로 장난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이 지금은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업종 상승하는 종목군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길래 제가 이제 비 올 때
잘 듣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그 영화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게 나오는 주제 음악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레인드롭스 킵 폴링 온 마이 헤드라고 이거 그 유튜브에서 저 레인드롭스만 딱 쳐도 이제 뒤 쫙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비 오는 날 듣기 되게 좋아요. 이게 노래가 그러니까 보면 그 영화는 되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노래 내용은 약간 뭐 내가 되게 뭐 어려워 지금 되게 뭐 고난이 있잖아 근데 나중에 다 잘 됐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날 비 오는 날도 좋고 내용도 괜찮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